신기하게 오묘하게 재미있는 관절입니다. 연골판이라는 건 이제 뼈끼리 이렇게 작대기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어긋나지 않고 잘 밸런스가 이렇게 무거운 몸을 잘 지탱하고 다닌다는 게 짝대기 하나 들면 그게다 짝대기를 사람 몸이 달려있는 엄청나게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짝대기가 어긋나지 않고 잘 지탱을 하도록 연골판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인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역할을 많이 하니까 뼈끼리 모자란 부분도 보충도 해주고 체형도 분산해주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뼈뿐만 아니라 인대가 관절을 안정화시켜서 튼튼하게 해주는데 인대는 이제 수축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적인 요소라고 하고 근육은 동적인 요소라고 움직이니까 힘을 줬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뼈 모양, 인대, 근육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돼야 힘들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오묘하게 잘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무엇이냐? 노화 및 마모가 되고 관절 연골 및 뼈가 손상이 돼서 아프고 모양이 삐뚤어지고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쪼그리고 앉기도 힘들고 기능 소실이 되고 이런 것들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대표적인 사진인데 연골이 다 닳아서 뼈끼리 막 긁히고 있어서 뼈가 닳을 정도로 생기는데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아플 수가 있고 굉장히 아프거든요. 원래 괜찮은 연골끼리 미끄러지는 거는 마찰 개수가 어른끼리 미끄러지는 것보다 더 부드럽다고 돼 있어요. 마찰 개수가 더 적어서 어른끼리 미끄러지는 것보다 더 부드러운 게 다 달아서 뼈끼리 막 긁히고 그 긁히다 뼈가 달아서 없어지고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연골이고 매끈매끈한 것들이 파리가 앉아도 쓱 미끄러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달아가지고 뼈끼리 긁히고 긁히다 못해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될 정도로 되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아프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프다 그러면 좀 젊은 사람들은 좀 이해를 좀 하고 아프시겠거니 생각하지 말고 안 아프시도록 해드릴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제 나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특징은 60세 이후의 기능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릎이 다른 데 비해서 엉덩이나 발목에는 또 관절염이 잘 안 생기거든요. 어깨도 안 생기고 팔은 체중을 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절염이 잘 안 생기고 엉덩이나 무릎이나 발목은 체중을 디디고 다니기 때문에 그 체중 때문에 긁히고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엉덩이에도 또 잘 안 생깁니다. 발목에도 잘 안 생깁니다. 무릎이 제일 많아요. 적당히 튼튼하고 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관절염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증상도 심하고 걱정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제 방사선 사진하고 증상이 잘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사진상으로는 많이 관절염이 심한데도 느끼기에도 별로 안 심하신 분도 반대로 사진상에서는 별로 안 심한데 많이 아프신 분들 뭐가 중요하냐 사진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보다는 아픈 증상이 중요하다고 거기에 맞아요. 정형외과의 목적은 이제 불편한 걸 해결해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픈 걸 안 아프게 해드리는 거지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수술하거나 뭐 더 어떻게 하나 그러진 않습니다. 불편한 걸 해결해 드린다는 수많은 치료법이 있지만 신비의 명약은 없고 반대로 얘기해서 이제 무릎이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전 세계에 무릎 아프신 분들이 다 없어졌겠죠. 나라에서 다 이게 어떻게든 안 아프게 해야 돼요. 뾰족한 방법은 없지만 반대로 이제 연골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럼 이제 전 세계에 무슨 제약회사나 이런 평정입니다. 평정. 연골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연구하고 많은 연구도 쓰고 하고 있다는 게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뾰족한 방법.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체념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좋은 방법을 잘 적절히 적용하면 왜 관절염 환자가 많은가? 다리의 중앙에 위치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생활습관 쪼그리고 하는 영향도 있고 레저나 스포츠 활동으로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오래 사니까 퇴행성 변화가 많아져서 노화가 된 생기는 경우도 좀 많아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가? 무조건 무지하게 많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사진을 찍어보면 반 가까이가 노년 인구의 정의상 65세 이상이면 반 정도는 그냥 관절염이 있습니다. 한 75세 이상 정도 되면 사진뿐만 아니라 사진 때문에 불편한 게 있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상에서 관절염이 있다고 꼭 다 아픈 건 아니니까 그걸 잘 협회해서 하는 게 불편한 걸 해결해 드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관절 수술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많이 늘어나고 이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고요. 사실 정형외과에서 엉덩이 관절 수술이 더 많이 개발이 되고 더 많이 발전됐는데 무릎 수술이 나중에 좀 개발된 거지만 실제로 하는 건 무릎 관절 수술, 엉덩이 관절 수술가 훨씬 더 많이 하고 합니다. 정형외과 영역 중에서도 무릎이나 관절, 인공관절 이런 것도 굉장히 안에서 입히는 영역이어서 경쟁도 심하고 많이 하고 합니다. 그만큼 뭐 좋은 거란 얘기예요. 좋으니까도 많이 하려고 하고 많이 있습니다. 증상은 아프고 붓고 다리도 휘고 벌어지고 모다리가 되는 거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아프고 아픈 게 이제 제일 문제예요. 사진을 찍어보면 이제 보통 정상적인 관절은 이 정도 이렇게 있어요. 예쁘게 잘 보이고 있고 요 뼈하고 요 뼈 사이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연골이 있어서 연골은 엑스레이를 할 때 잘 안 보이거든요. 뼈만 보이는 거니까 떠 있는 것 같지만 요 사이에 간호산 연골도 있고 관절 연골도 있고 매끄럽게 잘 움직이고 되는 게 건강한 관절입니다. 건강한 연골에서 관절 간격도 유지가 되고 관절염이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기에도 좀 이렇게 흉측하게 생겼죠. 아프게 생겼습니다. 연골이가 닳아서 연골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없으니까 뼈끼리 맞닿아서 이렇게 때문에 좀 많이 아프게 되고 있는 것들이 폐혈성 관절염 사진을 찍어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다리 모양도 변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예쁜 다리가 있는데 관절이 3개가 있습니다. 다리는 엉덩이 관절, 발목 관절 쭉 이은 선이 무릎 관절에 이제 가운데를 지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3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게 하지정맥의 기본인데 동양 사람들은 약간 모다리인 경향이 외국 사람보다 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약간 X자 다리인 경향이 있고 동양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뭐 앉아서 양반다리하고 지내서 보면 성향이 약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3다리가 이제 한 점에서 한 직선상에 있는 게 정상인데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무릎이 모다리가 되기 때문에 엉덩이 관절하고 발목 관절하고 연결한 선이 무릎의 안쪽을 지나게 되겠죠. 모다리가 되니까 이런 다리가 이제 할머니들 다리의 대표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O자 다리죠. 아까 이거 보셨던 거고 연골이 한쪽은 요쪽은 이제 바깥쪽은 연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안쪽이 다르니까 이렇게 O자 다리로 휘게 되는 거고 일단 닳게 되면 X자 다리가 이쪽에 체중이 더 많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안 좋아진 쪽을 점점 더 쓰게 되거든요. 체중이 많이 들어서 좀 악순환에 빠져 점점 나쁘게 되는 그런 거죠. 평균 수명이 증가됩니다. 관절염을 가진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늘게 되고 평균 수명 자체가 65세 인구가 지금은 한 9.7%인가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통계 한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노년 인구인데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져서 노년 인구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잘 동양을 해야지 되겠고 이런 것도 이제 사회 문제가 또 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관절염 있으신 분도 많아지기 때문에 잘 보살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나이도 많아지시고 세월이 간다는 것도 문제고 뚱뚱한 것도 문제가 되고 다쳐서 관절염으로 다치는 것도 문제고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거든요.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의 한 우리나라에서 한 95% 정도가 여자로 되죠. 95%. 9대1 정도 여자분들한테 많고 그 외에도 동양 사람들한테만 옷자다리나 쪼그려 앉거나 높은 신발 신거나 근육이 약해지거나 또 그 외 여러 가지 조금씩 영향을 주는 거겠고 단단히 좀 살펴보면 뚱뚱하면은 당연히 다리가 고생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무거운 거 쥐고 다니니까 무릎이 좀 많이 고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도 잘 뚱뚱하면 잘 생기기도 하고 생긴 사람들은 증상도 심하고 뭐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한다 그래도 수술하는 것도 힘들고 또 경과도 안 좋고 재수술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비만을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유병원은 또 비만에 대해서 또 이제 나름대로 관심하고 많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대표 원장님하고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체중 조절이나 항상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잘생기고 빨리 나빠지고 증상도 심하고 더 증상 같은 결과도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다치신 분들은 관절염이 잘 생깁니다. 그런데 이전에 관절염과 손상이 있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매끄럽게 움직이게 되는데 우퉁우퉁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계속 갈려서 더 증상이 심해지고 잘 생기게 되겠습니다. 여성분들한테 많고 수술하시는 분도 서양은 한 3대7 정도 되는 우리나라는
9배 정도 받아서 여자분들한테 많은 걸 주겠습니다. 옷자다리, 그러니까 원래 옷자다리가 있으면 안쪽을 좀 더 많이 쓰게 되겠죠, 체중이 쪽으로 많이 뒤져지기 때문에 더 많이 생기는 것도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절거술을 해서 옷자다리를 이제 입자다리로 만들어줄 수 하게 되고, 이제 치료법에도 조금 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옷자다리를, 무릎이 좀 떨어져 있는 옷자다리를 관절염이 심하기 전에 초기 관절염에서는 이런 방법이 쓰는다. 일자다리를 쓰면 안쪽이 좀 많이 체중 부하가 많이 되고 상대적으로 괜찮은 쪽으로 좀 분산을 시켜주기 때문에 자기 관절을 좀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쪼그리 앉게 되면은 무릎이 좀 고생을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걸을 때만 해도 체중이 한 3배 정도 무릎으로 일을 많이 하고, 층기 오르낼 때는 6배에서 8배 정도. 쪼그리고 앉으면은 억지로 쪼그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긁히게 되고 다리에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관절염이 유발인자가 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편하신 자리 앉으세요. 재미없으신가요? 나만 재밌어요. 재밌게 해야 돼요. 봐야 보니까 문제는 이해가 좀 안 되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무슨 말씀하시죠. 쪼그려 하는 건 일단 다시 한번 보세요. 시골에 가면 쪼그려 앉아서 힘드신 일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좀 이런 일이 좀 잘 생기는 편이겠죠. 높은 신발 신으면 이제 무릎이 발목 움직임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무릎에 스트레스가 집중돼서 그런 것도 좀 발생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이러저런 게 다 영향이 있을 겁니다. 대퇴사두근이 허벅지 앞에 도는 건 무릎의 보약이라고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많으시고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에도 전체적으로 좋다. 우울하면 증상도 심합니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의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심하지 않으신 분보다 우울증의 경우가 더 많다는 것보다 증명이 되고 있어서, 무릎 아프신 분들 치료를 이전서부터 이제 의사들이 경험적으로 항우울제 같은 거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나는 무릎 아픈데 왜 항우울제 같은 정신과에도 주냐라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고, 그런 것보다 근거가 있게요. 효과가 있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몸의 증상이 기분에도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전문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하면 관절염이 빨리 생기냐? 이건 사실 좀 반대거든요. 골다공증은 뼈가 좀 약해져서 뼈가 녹는 병인데, 관절염은 뼈를 생기게 하는 병이다. 생기게. 근데 왜 이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왜 관절염이 생기겠습니까? 왜 관절염? 아프니까 못 움직이게 하려고 뼈가 자꾸 생겨서 통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관절염이 심하면 결국엔 어떻게 될 거냐? 무릎이 딱 붙어버리는 거죠, 관절이 되고. 그래서 붙어버리면 안 아프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은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꽤 재미있는 생각인데, 골다공증하고 관절염은 반대가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뼈가 좀 녹는 병이고, 관절염은 뼈를 좀 만드는 병이고. 어떻게 예방을 할까?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좀 줄여야 돼요. 체중 조절을 하고, 이상 체중을 유지하고, 관절에 해로운 동작이나 자주 쪼그려 앉기나 다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관절이 스트레스에 견디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뭐 편하게 괴롭지 않고 기분 좋은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안 물고 죽은 걸 참으면서 일을 안 물고 운동을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 해서 기분도 좋고 마음도 좋고 그런 만큼 하면 운동에 관절에 무리가 되는 것보다 관절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전신적이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많기 때문에 기분 좋은 만큼 많이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체중 조절, 체중을 줄이면 병도 덜 생기고 진행도 늘고 증상도 좋고, 혹시 수술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술도 쉽고 예후도 좋고 재수술도 많고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좀 낮으면 관절염 빈도가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을 빼는 게 말이 쉽죠. 저부터 체중을 좀 빼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관절염 빈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멀고도 험한 길이죠. 어떻게 줄이냐?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데 어떻게 줄이냐? 건강식품서부터 운동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조리병은 또 나름대로의 운동을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같이 보시면 체중 조절을 방법을 예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체중 조절은 입증된 방법이어서 체중을 줄이면 줄이는 만큼 더 좋은 걸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수평을 많이 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방 운동은 걷기, 수영, 아쿠아로브로 또는 이 자전거 타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관절에 꽝꽝 큰 충격은 주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건 많이 움직이니까 큰 충격 주지 않으면서 잘 움직이는 게 근력도 튼튼해지고 좋은 효과가 만들어지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절연골이나 관절사님 같은 혈관이 없습니다. 핏줄이 안 나거든요. 고무고 살겠습니다.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하냐면 스펀지처럼 꽉 눌러줄 때는 물이 쭉 빠졌다가 지금 들러줄 때 물이 쫙 들어오면서 같이 오는 영양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좋고 가만히 있어야지 뭐 기부스나 이런 거하고 안 움직이면 별로 해를 안 주는 것 같지만 한 달 정도 기부스 해놓고 나면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먹고 살겠어요. 근데 둥기는 걸기는 안 좋아서 적당한 운동은 항상 좋고 큰 충격 주는 건 안 좋으니까 살살 움직이면서 큰 충격은 안 주고 그게 자전거나 수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문에 생활 속에서는 뭐 계단 안 오르내고 살 수 있나 싶으면 심하게 가파른 계단이나 큰 충격을 주지 말아야 되고 쪼그리었기나 물고기나 그런 말 급격한 사냥같이 좀 큰 충격 주는 걸 좀 주지 않고 하면 우리도 고생하지 않도록 배려를 좀 해주면 내가 무릎을 원하는 만큼 무릎도 좀 편하게 좀 해주겠죠. 좀 재미있는 사진이라고 하는데 별로 안 재밌으시죠? 중국의 팥빙수 같았는데 팥빙수 대륙 분들은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팥빙수 이런 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처음에 이제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드리고 관절염이 뭔가를 말씀드리고 왜 이런 일이 잘 생기는지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나 이런 거 그리고 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스토리가 되시는 필요합니다. 쭉 말씀드렸어요. 이제 왜 이게 뭐고 왜 생기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 걸 생각했을 때 치료를 해야죠. 치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요. 인공관절 수술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영역의 치료는 내과나 또 다른 과나 조금 외과나도 좀 다릅니다. 정형외과는 사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기본적인 아니죠. 불편한 걸 해결해 주면 그냥 심장내과나 무슨 종양내과는 다른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좀 다른데 정형외과 기본적으로 불편한 걸 해결해 드리기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좀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럼 일이 없어야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안전한 거 굉장히 중요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는 별로 그런 상황이 안 생기고 항상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치료는 이제 뭐 일단 아까 말씀드린 운동이나 체중 조절이나 생활습관 변화 같은 거 좀 하고 그리고 그래도 좀 불편하시면 약도 좀 되고 물리치료도 좀 하고 그런 걸 좀 하다가 배도 아프면 수술을 생각하는 거죠. 수술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다가 안 되는 게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큰 틀이 정형외과는 기본적으로 수술하냐 안 하냐가 큰 갈림길이기 때문에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판단이고 안 하면 뭐 약물치료, 물리치료 뭐 하는 거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의사로서는 온갖 정성을 들여서 전신적인 건강상태도 술에 좋은 점 나쁜 점 뭐 할 거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하시겠죠. 술 안 하시는 분들하고는 관심 없게 보는 건 아니지만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다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정성을 들이고 평생을 같이 가야 되는 분들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큰 갈림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 약물은 무엇을 쓰냐 타이레놀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그 부작용을 적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약이긴 합니다. 이거는 진통 효과는 있지만 소염 작용 같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타이레놀보다는 대개는 이제 진통소염제를 많이 씁니다. 진통소염제를 쓰는데 이게 위나 속이 쓰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콩팥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없도록 약이고 항상 약은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없는 약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약을 좀 짧게 한 3일 정도 드려서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좀 넉넉히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좀 짧게 드렸다가 사실 약을 선택할 때 효과가 좋은 약을 찾는다 그거 못지않게 부작용이 없는 걸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식품제는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그 수백 가지 종류가 되는 것 중에서 어떤 약을 선택할까는 약이 좋다, 뭐 고가약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부작용이 없는 약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부작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 좀 쓰리거나 위장관 출혈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 한 연구에서는 이제 이 위장관계 출혈 때문에 사망하는 게 번지 점프를 했을 때 사망하는 것보다 위험률이 높다는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냥 진통소염제 주시는 별 거부감 없이 들지 않습니다.
번지점퍼라고 굉장히 무섭죠.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더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대시면 쓰는 건 아니고 부작용을 조심해서 증상을 보면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약 때문에도 그런데 수술 전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제 위장관 출혈되거나 그런 경우는 많아요. 우리동은 산모분이 고생하셨던 분이 있으신데 그건 항상 조심하면서 속 쓰리시거나 불편하시면 항상 말씀하셔요. 그냥 수술염제가 훅 안 됐습니다.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나 다중성관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좀 조심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글루코사민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쓰긴 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랄까 적극적으로 추천은 안 드리지만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비용 대비 효과나 이런 거 따지면 약이라는 건 이제 새로 약이 나왔으니까 좋다리 치는 것보다는 저는 좀 오랫동안 써서 좋은 점 나쁜 점도 알고 검증된 약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나온 약이거나 비싼 약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좋은 점도 많이 써봐서 저뿐만 선배님들이 많이 써봐서 좋은 점 나쁜 점도 알고 이건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 점 검증된 약이 좀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글루코사 이런 건 사실 위약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그래서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요인이나 그런 것도 없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건강식품은 뭐 저나 우리 가족들이 먹는다고 말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싸들고 다니면서 우리 가족들 다 나눠주진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실화 주사 저도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연골 주사라고 좀 많이 알고 있으시고 증생을 좀 완화시키고 진행 억제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요. 효과는 미약하고 비슷한 정도라고 해서 제 경험이나 이런 거 봐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초기 관절염에는 굉장히 좀 좋은 경우가 같습니다. 부작용이 옛날에 쓴 약은 좀 있는 걸로 되는데 최근에는 제조 과정상에서 분자량이 나는 걸 따져서 굉장히 걱정이 없어요. 제가 지금 뭐 수많은 분들 알려주면 부작용 수준이 없었습니다. 주사 놓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감염이 안 생겨요. 잘 닦고 제가 직접 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균이 들어가서 그러면 속에 고름이 차는 굉장히 크기인데 그런 것만 아니면 되게 좋은 효과가 많습니다. 애용하고 있습니다. 수술 안 하는 치료법은 여기까지고 이제 수술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랄까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도 있고 절고술을 할 수도 있고 인공관절 수술도 있고 관절염 있다고 인공관절 수술만 전부 다 방법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폭넓게 생각해야지 환자분들도 계신데 말을 제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망치에 가진 수는 세상 모든 게 전부 다 못을 보인다. 인공관절 수술만 하지 않아도 관절염을 전부 다 관절염 인공관절 수술을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수술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약물도 써보고 또 뭐 체중 조절도 해보고 또 간단한 수술도 해보고 하다만 안 되는 게 일반일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을 알아야지 적절히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저를 위해서도 좋고 환자분들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절경을 이용한 치료는 말하자면 3개죠, 3개. 3개로 기억해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관절염 수술은 관절경, 절고술, 인공관절 관절염을 이용한 치료는 심하지 않은 관절염에서 이런 것들이 막 찢어지고 찡기고 그러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찡기고 해서 아프고 찡기고 그러면 부분가 없어지면 좀 시원해지니까 권리적거리고 찡기는 거 없어지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이나 이런 뼈 조각 같은 게 돌아다니고 이게 찡기면 굉장히 아프고 매끄럽게 돌덩이 하나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런 걸 빼주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다고 해서 연골 자체가 다시 재생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걸리적거리고 찡기는 걸 불편한 걸 좀 해결해주고 관절 안에 좀 지저분한 게 많이 떠돌아다니고 좀 세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굴 지저분할 때 세수하면 기분은 좋지 않습니까? 예뻐지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절고술은 이제 O자다리를 일자다리로 만듭니다. 안쪽으로 휘어진 다리를 이쪽으로 잘라서 좁혀주거나 이쪽으로 벌려주거나 하는 일자다리가 됩니다. 이 안쪽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를 이쪽도 모두 일 좀 해라. 얘 혼자만 일심하고 이쪽도 같이 일 좀 해라고 분산시켜주는 거고 관절염 이쪽에만 좀 심하고 좀 나이가 좀 50대나 60대 전에 주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 문제 꼭 보여드려도 되나요? 제가 지난 두세 달쯤에 전 수술해드린 분이 또 이제 위전병원 해드린 분들도 사실 자료가 이제 같이 가는지 안 가가지고 제가 결혼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병원 사진하고 최근 거로 처음에 어깨가 여기가 좀 다쳐서 오신 분인데 요번에 잘해서 이제 발 쓰시는데 나중에는 무릎에 이렇게 X자다리 거기에 불편한 걸 얘기하시고 상의를 하셔서 그럼 하시자고 해서 관절염은 사실 그렇게 심하진 않으셨는데 X자다리가 떨어지는 무릎이 좀 불편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었죠. 이 엑스레이로가 선좀 이렇게 부드러워져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본인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한 2달, 3달 전에는 걸어다니는 전혀 문제 없으시고 조금만 3달 전 조금만 편해하시고 일단은 뭐 보기에도 좋고 치마도 좀 잘 입으시고 상처도 꽤 크지 않거든요. 이 안쪽에 한 새끼손가락 정도만 안쪽에 상처는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던지고 보기에는 좀 큰 수술 같지만 환자분은 별로 그렇게 편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결과도 좀 많이 좋고 그리고 정형외과자들이 이제 공부하는 폐나 이런 좀 공부하는 정형외과자들 쪽에서 봐도 절고술은 인공관절보다 굉장히 더 추천을 많이 굉장히 좋은 수술을 해놨어요. 자기 관절을 오랫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하고 절고술을 많이 해야 되는 수술 누구든지 그렇게 좀 내어보지 말 만한 수준 있는 정형외과자들이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보고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마지막에 한다는 게 나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적절한 사람한테 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가장 성공적인 정형외과 시술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한 40년이 조금 안 됐거든요. 인공관절 수술이 나고 50년대부터 미국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막 발전했고 정형외과에서의 자부심이랄까 어떻게 사람 관절을 바꿔줄 생각을 지금 좀 신기합니다. 워낙 결과가 좋기 때문에 우선 독중 감소와 삶의 질 향상 검증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정형외과 전문병원도 많고 하는 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좋기 때문이죠. 안 좋으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하고 권해주고 근데 중요한 건 적절한 분한테 잘 적용해야 됩니다. 적절한 분한테 잘 적용해야 됩니다. 나이나 엑스레이나 증상이나 다 중요해서 증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좀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원래 쓰는 거 많이 있으면 닳고 재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30대 된 사람은 이공관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고 닳고 재수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 중요합니다.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적용할 수가 있고 사진에서 관절염이 없으면 적용하기 좀 그렇죠. 일단 관절이 있어야 되니까 관절 바꿔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이 심해도 별로 안 아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사진도 심하고 증상도 심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60세 이상 분들은 하지만 전문가는 다른 대안이 도저히 없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대퇴골, 허벅지뼈 쪽에 붙는 것도 하퇴골, 정강이 뼈에 붙는 것 사이에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쇠하고 플라스틱이 매끄러운 면으로 최근에 기술적인 발전은 쇠뿐만 아니라 세라믹이나 그런 재료도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결과는 꽤 좋은 걸로 되어 있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좀 있어서 새로 나온 걸 바로 받아들일 거냐 이러면서 조심스러움이 있고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검증이 좀 되고 좋다는 흑진, 증거도 많이 있고 좋다는 흑진이 될 때부터 적용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 정도는 아까 보셨던 젊고 예쁜 사람들 젊은 사람 관절염 없을 때는 이렇게 일자가 되는데 관절염은 허벅지뼈랑 엉덩이 관절이랑 발목뼈 연결하면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 수술한 다음에는 이게 다시 일자가 되더라고요. 정렬을 하려면 이게 환자분들께는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정형외과에서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기술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게 많거든요. 기술적으로 신경 쓰는 게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걸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직각으로 딱 잘라야 되거든요. 여기로 직각으로 딱 자르고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딱 자르면 되는데 직각으로 딱 자르고 여기 직각으로 관절은 직각으로 자르고 여기서 직각으로 딱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각으로 자른 다음에 이거를 펴야지 이렇게 됩니다. 펴야지. 근데 피가 쉽지가 않죠. 이쪽 인대가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어서 인대를 잘 정리를 잘 해줘야 펴집니다. 뼈를 일단 인공관절 수술은 뼈를 정확하게 자르고 인대를 잘 정리해서 연부 조직 밸런스를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게 두 가지 큰 개념인데 뼈를 직각으로 자르고 뼈를 직각으로 잘랐다고 이걸 이렇게 놔두면 말이 되겠습니까? 직각으로 펴야 됩니다. 피려면 이쪽을 잘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 근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계가 절대 해줄 수가 없고 컴퓨터가 못 해줍니다. 사람이 기술을 가지고 원칙을 이해하고 주무세요? 재미없게 해줘서 죄송합니다. 재밌게 좀 해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절제를 뼈를 지켜보면 재밌게 생각하고 하는 게 수술입니다. 이쪽은 좀 타이트하고 이쪽은 좀 널널하기 때문에 그거 잘 정리해서 펴줘야지 펴지게 됩니다. 요게 수술입니다. 수술하는 사람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겁니다. 분들이 맞나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이 수술 기계회사 분인데 저도 잘 도와주고 제가 귀하게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수술 과정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들 보기에 좀 거부감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 한도 마음 약하신 분은 눈 감으시고 그냥 거부감 없는 정도로 그냥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죠. 넘어갈까요 그냥? 아니 봐야죠. 네 봐야죠. 일주일 전에 당하셨으니까 이런 거 하면 괜찮아 잡혀가지 않나? 봐야죠. 단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단단히 많이 말씀. 이렇게 좀 상처가 이렇게 있으시지만 겉에 보이는 건 상처지만 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일이 벌어지지 궁금하시니까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저희는 그냥 소개. 서부스러운 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절개랑 요 앞에 무릎뼈에 있는 걸 옆에 이렇게 좀 근육이랑 관절랑 이렇게 절개를 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뼈가 보입니다. 무릎뼈를 살짝 제끼고 나서 지방 조준하고 이렇게 잘 절제하고 이걸 이제 제끼고 나서 굽히면 이렇게 뼈가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굽히는지 이건 다 확인한 상태에 여러 가지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해법적인 지침을 가지고 뼈를 자릅니다. 톱으로. 뼈를 이렇게 자르고, 근데 이제 뭐 물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신경 쓸 게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이쪽으로 잘 맞춰서 위쪽 허벅지 뼈를 자르고 정강이 뼈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꼭 해야 되는 원칙에 맞춰서 잘 자르고 뼈를 자르면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면 아까 말씀드린 뼈를 딱 지켜서 잘랐습니다. 자르고 나서 너무 하시니까 다 봐야죠. 이렇게 자른 다음에 예쁘게 딱 자릅니다. 대충 자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잘 기술적으로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자르면 됩니다. 자른 다음에 잘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기계가 들어갈 자리를 기계에 맞추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기성복을 입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인공관절을 요즘에 하기도 한 데가 없거든요. 나와 있는 기성품에서 내 몸을 거기다 맞추는 겁니다. 거기 맞게. 기성복을 맞춰서 잘 잘라야죠. 그래서 그렇게 맞춘 다음에 무릎을 폈을 때 간격이랑 굽혔을 때 간격이 잘 맞도록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잘 되고 그래야지 이제 폈을 때 간격하고 굽혔을 때 잘 맞아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이 넓으면 폈을 때는 덜렁덜렁 거리고 이쪽이 굽혔을 때가 넓으면 굽혔을 때 덜렁덜렁 거리고 그러지 않도록 합니다. 이건 엑스레이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기술이죠. 잘 한 다음에 뼈에다가 뼈 자른 면에서 깨끗이 다 닦은 다음에 시멘트를 좀 사람한테 쓰는 시멘트입니다. 사람한테 쓰는 시멘트 넣고 이렇게 잘 넣어서 고정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허벅지 뼈에다 넣는 거랑 정강이 뼈에다 넣는 거랑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거 잘 넣고 매끄러운 면사이에서 좀 잘 윤활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저 가운데 잘생긴 사람이 선생님 제 다리도 저렇게 있죠.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얼굴만 조금 작아도 좀 더 쉬어가는 페이지 중국 분을 대륙식에서 재밌게 만들고 중국 분을 참 이렇게 유치원 속성 가도 대략 이 정도 PC방도 규모를 한번 하면 정도 한다. 수영장을 한번 열면 수영의 보통 규모가 이 정도 되고 차들이 한번 길이 한번 막혔다면 이 정도는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저귀도 어려운 방법으로 재미가 없으신가요? 잘 봐주고. 중예의 개인정보긴 하지만 좋은 점이 많다고 조심스럽게 보이고 몇 달, 한 3달인가 4달 전쯤에 수술해드렸던 분이고요. 양쪽 무릎이 이렇게 불편하시고 요 사진만 봐도 무릎이 많이 떠 있습니다. 요 사진만 봐도 상당히 모짜다리가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긴 사진을 찍는 건 이걸 봐야 제가 각도를 디자인할 수가 있거든요. 6도로 할지 7도로 할지 8도로 할지 몇 미리 잘라야 될지 이런 걸 제가 디자인하실 때 긴 사진을 찍어서 보고 수술하시고서는 이렇게 무릎도 좀 붙었죠? 요거랑만 봐도 좀 잘했구나 이렇게도 잘 제자리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서명 다 해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상권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에 이런 모양이셨는데 수술하고는 이렇게 예쁘게 되셔서 기분 좋게 잘 이제 올 가을쯤에 단풍놀이도 잘 다니시고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주선 대리가 사진을 잘 찍어주고 미모에서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진짜 내 다리를 저렇게 했다는 게 아니 고맙습니다. 크게 해주시죠. 시간이 많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입니다. 이분이 앞에 앉아 계시죠. 저요? 네.
이렇게 이쪽 이상하게도 왼쪽 다리가 좀 심하셔서 항상 다시 서보시죠. 조심하셔. 그리고 자꾸 한번 자꾸 일주일 정도 되신 분이신데 아니야, 아유, 잡으셔. 이거는 이렇게 심하셨는데 이렇게 사진 어제 찍으신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저께 찍은 거야? 네, 어제 찍으신 건데 한번 살짝 보는 거죠. 뭐 사실 되게 지금 보통보다 이상하게 마치 좀 빠르신 분이고요. 지금 정도 되면 많이 좀 불편하셔도 섭섭한 게 아닌데 안 불편하시면 더 좋은 거죠. 살짝 걸어보시면. 네, 걸어 다녀서 뭐야. 아유, 푹 잡으셔. 아니, 이쪽으로 오시고. 네. 아프셔도 되는데 지금도 일주일 정도 되면 좀 아프셔도 되는데 이상하지 마세요.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너무 신기해, 진짜. 네, 엄마. 하루 차이. 내 다리래, 저게. 이렇게 잘 돼요. 올가을에는 재밌게 좀 잘 놀러 다니시고. 그래서 몇 분들 이병원에서 해드렸던 분 있고 실제 이거 사실 의사들이 제가 발표 때 의사들이 궁금한 거랑 환자분들이 궁금한 거랑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궁금한 거 다루시면 되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흔히 물어보시는 것 좀 써봤습니다. 정상같이 생활할 수 있나요? 정상같이 말이 참 조심스럽고 정상같이 생활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같이 생활할 수 없죠. 사람이 만든 게 어찌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원래 자기 다리하고 똑같고 좀 다릅니다. 좀 다르더라도 수술하기 전보단 좋아지는 거죠. 안 아파지는 거니까. 정상만큼은 안 돼도 지금보단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쪼그리고 앉을 수 있나요? 앉으실 수도 있거든요. 앉으실 수도 있는데 앉는 게 꼭 좋냐라고 생각하면 최근에 나온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동양 사람들은 쪼그리는 생활이 많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 위해서 개발된 것도 있어요. 쪼그리는 게 꼭 좋으냐? 꼭 그렇지 않아요. 관절이 왜 생기니까 쪼그리고 앉으니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견디는 거 플러스 기계도 견디라고 그러면 걔는 견디겠습니까? 많이 쪼그려 앉으면 당장은 좋은 것 같고 수명이 좀 짧아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쪼그리고 앉는 게 좋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오래 쓰려면 고생 많이 안 시키고 기계 고생 많이 안 시켜요. 자동차가 쓰면 뭐 하루에 뭐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면 수명이 짧아지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비용인지는 모르지만 잘 써, 고생시키지 않고 쓰는 게 오래 잘 쓸 수 있어요. 수명은 얼마나 되느냐? 처음에 제가 10년, 15년쯤 전에는 한 10년 정도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15년, 20년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10년간 잘 쓰신 분도 있고 중간에 배운 데가 없어요. 최근에 기술적인 발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수명이 늘어질 거 생각하지만 써봐야 알죠. 20년 뒤에. 예상 비용은 얼마나 드냐? 이게 사실 뭐 병원급이나 뭐 수술 전 처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달라지지만 대학병원 대가 300만 원, 35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굉장히 뭐 저렴한데 1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뭐랄까 필요한 검사는 해야죠. 쓸데없는 검사하면은 괜히 부담만 가지고 싶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쓸데없는 검사 안 하고 적정 그냥 200만 원, 25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별로 불편하지 않게 모실 수도 있고 위험하지도 않고 직접 좀 내용을 잘 모르시면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정형외과 위험하면 안 됩니다. 선보자고 하는 건데 뭐 통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절대로 안 돼요. 그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될 건 하고 쓸데없는 건 안 하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많이 다르죠. 최근에 기술적인 발전으로 이제 여성형 인공관절이나 한국형 인공관절이냐 컴퓨터 로봇 트랜스포트 이것도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심 많이 가시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셔야 저도 대화하기 편하거든요. 물어보시면 되게 반가운데 여성형 인공관절은 사실 그동안 해온 게 90% 정도 여자거든요. 이미 여성형으로 다 돼 있습니다. 개발이. 근데 또 여성형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는 거죠. 이미 여자들한테 90%딱 확 있는 거를 새로 여성형이라고 개발해서 하는 조금씩 이상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신기술은 항상 이게 그 내포된 흥미나 뒤에 배경을 좀 알아야지 무왕장 안 하고 중심 힘을 좀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여성이 꼭 좋은 건 아니고 한국형 인공관절 좋죠. 한국 사람도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른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국산 영화와 헐리우드 영화 생각하면 어디에 돈을 더 많이 들여도 안 돼요. 국산 영화는 적절한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 들어서 100만 원 벌자는 영화랑 1000만 원 들어서 1000만 원 벌자는 영화는 영화의 품질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맞는 거 좋긴 하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더 검증된 거 외국 것들은 쓰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때문에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뭐랄까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검증된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국 거만 좋은 건 한국 사람 한국 거만 좋은 건 아니에요.
기성복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많은 실험과 시행착오가 나쁜 좋은 점 나쁜 점 갖고 살아남은 거 그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컴퓨터나 로봇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들이 생각해 굉장히 많거든요.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습니다. 내비게이션에 가르쳐준 대로 길 가다면 좋을 것 같지만 내가 맨날 슈퍼마켓 가고 싶어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내비게이션이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알고 있고 또 컴퓨터가 시킨 데보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컴퓨터한테 너 책임져라 줄 수 없잖아요. 사람이 수술하는 사람이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이라는 걸 좋은 점을 잘 취해야 되겠지만 너무 현혹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진짜 중요한 본질 잊어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폐경성 관절은 굉장히 흔한 병이고 증상도 심하고 치료는 수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인공관절 수술은 적절한 분한테만 하면은 좋은 방법이고 사진상 관절염 있다 관절염 있어야죠. 아프다고 다 인공관절 수술하는 거 아닙니다. 관절염 없는데 관절염 있어야죠. 있고 많이 아프고 그러면 진짜 좋은 방법. 관절염은 무조건 인공관절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폭넓게 생각하면 그 외에도 생각할 방법은 많고 또 인공관절 수술에 좋은 점을 보여주지 않으면 인공관절 자체에도 조심해야 되거나 나쁘거나 그런 재수술도 하고 감염된 경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 조심해 가면서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자동차 안 타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잘만 적응하시면 좋은 점만 취하면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무릎이 어떻게 생겼고 관절염이 뭐고 왜 생기고 어떻게 예방하고 초반에 말씀드리고 치료는 수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수술 방법 중에 인공관절 치료술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몇 분의 실제적인 진료를 좀 보여드리고 흔한 질문 및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수술하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이고 긴 게 100점이라고 한다면 정상이 한 요 정도 된다 그러면 조금 안 좋을 때는 꼭 수술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술해도 요만큼 좋아지게 하기도 힘들고 많이 안 나쁘시면 또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수술에서. 조금 나쁘면 꼭 수술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수술이라는 거는 많이 나쁠 때 정상만큼은 아니더라도 수술한다고 정상되거나 더 좋아진다고 하면은 거짓말입니다. 정말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보다는 훨씬 편해지는 거, 좋아질 여지가 많을 때 수술하는 게 의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환자분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를 뭐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귀한 시간 여러분들 자리에서 감사한데 재미있게 못해드려서 참. 네,